약간 이 남양주 진접에 지난번에 한번 리뷰했던 사건 있잖아요. 리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꼭 제가 그때 얘기했던 금액만큼 입찰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좀 뿌듯한, 뭐 우리 구독자님 아닐 수가 있긴 하지만은 어디 갔지? 리뷰했던 게 물건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훅 지나가 버리나 보네요. 위에 있겠다. 리뷰 요거 요 사건, 요것도 되게 우리가 처음에 이 수익률 분석한 것처럼 착한 한정표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낙찰 받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 남양주 사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네요. 사건 번호 202 타경 72324고요. 남양주 진접에 장현리에 있는 거예요. 음리 쪽에 있는 아파트 좀 괜찮은 걸 공략을 하면은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면적은 등기 면적이 25.69평이고, 그러면 공급 면적 30평대고 대지권 12.32평,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매각하니까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2월이에요. 소유자 임땡땡, 채무자 임땡땡, 채권자 권땡땡. 개인인데 강제 경매면은 임차인에 기한 경매거나 아니면은 담보 안 잡고 돈 빌려줬거나 이런 게 있겠죠. 감정가는 3억 9,900인데 현재 유찰 2번 돼가지고 1억대. 와, 1억대 나왔다. 30평대 아파트인데 수도권에, 물론 진접이라서 좀 멀긴 하지만은 1억대 나왔어요. 아파트 사진 보면은 멀쩡해요. 되게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지은 양식은 한 90년대에 지은 양식인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 아니면은 90년대 지은 것 같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겠죠. 방 3개, 욕실 2개. 요런 아파트고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압류, 강제경매 중 날짜가 제일 빠른 요거죠. 낙찰 받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포함해서 다 소멸, 인수하는 게 없어요. 없고, 앞에 보니까 임차인분이 계세요. 임차인분이 계실 때 이렇게 전입, 확정, 배당 다 있으면은 진성 임차인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전입일자가 20년 9월 25일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21년 5월 18일이니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시고, 그러면은 요걸 보자마자 떠올릴 게, 우리는 요걸 보자마자 떠올릴 게 요 대항력 있음. 근데 다 했어. 이렇게 전입, 확정, 배당 다 하고 보증금도 나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낙찰 받으면은 무조건 2억 1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겠구나, 내 돈이. 왜냐면은 2억 보증금 2억 1천만 원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뭐 당해세 있으면 당해세 정도 들어가겠구나. 혹시나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이 있으면 그것도 더 들어가겠구나. 돈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 말은 무조건 얼마 낙찰 받든 간에 2억 1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세가 2억 1천보다 훨씬 높아야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전입일자는, 대항력은 전입일자랑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만 비교하면 되고,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력으로 했으면은 미배당금만 낙찰자가 인수하고, 배당력으로 안 했으면은 전액 인수의 보증금. 근데 배당력을 안 하면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이 전입일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조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 중에 느린 거. 전입일자는 9월 25일인데 이 전입일자의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1길 0시니까 여기서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우선 변제권이니까 대항력 9월 2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발생하면은 어쨌든 간에 맨 앞이에요. 맨 앞이고, 근데 압류니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도 법정 기일이 빠르면은, 사실은 법정 기일이 얘보다 빠르면은 먼저 배당 받아가죠. 얘보다 빠르면. 근데 금액이 큰 게 개인이
해봤자 엄청 커봤자 뭐 몇천만 원 안 나오겠죠. 몇백만 원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소유자님이 여기 21년도인데 이거 뭐야 임차인 끼고 집을 사신 것 같은데, 임차인 끼고 샀다는 얘기는 갭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수 임차인 보증금 2억 1,000보다 더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 낙찰받을 때 들어간 돈은, 현황소사 한번 보시면은 임차인 점이 되어 있어요. 임차인 점이 되어 있고, 세대 열람 해본 거니까 임차인 맞으시죠? 맞고, 임차인 계실 때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라고 했죠. 보시면 좋은 게 이렇게 조사로 2번 되어 있어요. 현황조사가 정보 출처 구분에 현황조사, 권리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황조사는 아까 현황조사 갔을 때 보고 듣고 세대 열람 한 거를 그대로 그냥 기록만 한 거예요. 세대 열람 했을 때 전입일자가 나오니까. 권리신고는 현황조사 갔을 때 그 집행관님이 안내문 주고 그걸 보고 권리신고 하신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제출했고요. 그러면은 2억 1,000은 진성 임차인이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권리신고가 없고 현황조사만 있으면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권리신고 돼 있으면 대부분은 진성 임차인이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억대라고 좋아했는데 무조건 낙찰받으면은 선순위 임차인 2억 1,000만 가져가야 되니까 미배당금 생기면 내가 내주고, 배당금 2억 1,000 가져간다는 얘기는 내가 2억 1,000보다 높게 썼다는 얘기죠. 어쨌든 2억 1,000 이상으로 2억 1,000 이상 돈이 들어가요. 그럼 시세가 만약에 높으면은 할만하죠. 시세가 낮다 이러면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세가 얼마일까요? 일단 위치 보시면은 여기에요. 진접역이에요. 진접역, 오남역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거리가 있고 약간 살짝 산 쪽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산 아래에 있고 살짝 오르막길일 것 같은데, 여기가 잠깐 볼까요? 여기 안 가봤는데 글쎄 사진상으로는 큰 오르막길은 안 보이네. 살짝 오르막길일까? 이렇게 일단 좀 임장 근데 여기는 뭐 평지 산이 있다 뿐이지. 이렇게 요 아파트예요. 요 아파트 기룬 아파트 맞네요. 요 아파트 백사동 사진 잠깐 봐야겠다. 아파트에요. 여기 아파트 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색깔 초록색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겠죠? 자, 맞죠? 이 아파트고, 아파트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시골도 아니죠. 가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되면 산 둘러싸고 아파트도 있고, 평지에다가 이렇게 상가들도 많이 있으면은 맞은편에도 아파트가 있고 하면은 완전 시골 느낌은 아니고 약간 공기 좋은 그런 느낌이 되고, 학교도 있어요. 학교도 다 있고요. 다만 진접이면 이쪽에 역 쪽이면 좋은데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보면 드는 생각이, 나 여기 뭐 안 좋다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중요한 우리 시세가 얼마일까요? 시세가 맞아야 들어가니까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러면 우리 면적이 84.93이었어요 84.93이면은 네이버 지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네. 84.93 이렇게 방 3개, 주방, 거실, 엘리베이터 있고요. 아파트가 뭐 그냥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냥 평범한 2000년대나 아니면은 90년대 지은 아파트 같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놀이터 깔아놨네. 언제 지었어? 2009년도에 지었네. 근데 이렇게 지었다고? 좀 더 이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름 없는 아파트라던가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은 거고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않았고, 한번 내부 사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부 사진 볼게요.
아, 근데 좀 약간 올드하다, 아파트가. 샤시가 이 색깔이 되어 있네, 나무색이. 아, 약간 이게 메이커, 그,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좀 약간 내부는 리모델링 해야지 될 것 같은, 이런 것 좀, 요새 트렌드에 맞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란다도 있고,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여기는 벽지 바꿨나 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시세 볼게요. 시세가, 실거래가 3억 1천. 3억 1천. 오. 3억 1천이고, 매매가는, 호가는 2억 8천도 있구나. 2억 8천. 3억. 2억 8천. 우리 층수가 몇 층이죠? 2020층이네. 고층이라서 괜찮네요. 고층이니까 3억 1천. 이게 고층 3억 5천 돼 있네, 얘는. 3억 3천.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한 3억, 2억 8천이 있긴 한데, 요거는 2억 8천짜리는, 16층이네. 아, 3억 1천 봅시다, 3억 1천. 현재 이제 시세로 판다고 했을 때, 매도가는 3억 1천으로 보고, 현재 시세니까, 보고, 3억 9,900. 감정가 높았네. 높고, 무조건 2억 1천 이상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2억 3천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 2억 3천 적으면은, 만약 2억 3천 적으면은, 이게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공과금이 있는데, 교부권자 볼게요. 문건 송달 내역.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교부권자가 세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교부청구서가 뭐 세금 권리신고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죠. 교부권자가 하나, 국, 그리고 남양주시겠죠. 이거는 뭐 당해세 해봤자 뭐 재산세 이런 거 얼마 안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교부권자 국은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서 뭐 남양주 이렇게 뭐 될 것 같은데 교부권자가 많이 없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세금도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면은 2억 3천에 만약에 입찰하면은 저기 경매비용 빼고 선순위 임차인 2억 1천 다 배당받아 가겠죠. 배당받아 가고 그리고 뭐 저기 당해세, 재산세 이런 거 해봤자 엄청 많진 않겠죠. 재산세 뭐 받아가고 건강보험료 다 받아갈 것 같아요. 압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대출 70% 받고 금리 4.5% 하고 월이자 60만 원. 그리고 들어가는 돈 한 7천만 원대 들어가고 양도 차익 지금 실거래가로 하면 8천 남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괜찮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좀 집이 좀 올드해 보이니까 이쁘게 꾸민 다음에 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7천 들어가고 8천 남는 이런 사건입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요거 앞에 교부권자 저기 당해세 저쪽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지방세 쪽이니까 우리 세금 알 수 없으니까 100%는 요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살짝 리스크가 있지만은 굉장히 적을 교부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가져왔고요. 진접 장현리의 아파트는 20층이에요. 20층이고 지금 시세가 3억 1천 정도 되니까 실거래가가 지금 막 2억 3천에 들어가면은 8천만 원 남아요. 7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부동산 가보시고 요래저래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권리 분석도 해보시고 수익표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 볼게요.